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 볼린저 밴드라는 이 지표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신뢰하는 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가 거의 상위권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왜냐면은 주가는 이 파동이거든요. 파동인데, 예, 일반적인 박스만 가지고, 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박스는 어떤 내가 원칙적인 기준에 의한 거고, 이거는 파동은 뭐냐면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수 있는 게 파도예요. 예를 들어서, 파동.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게, 이 파동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더하기, 그러니까 힘의 응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게 엄청 중요해요. 파동의 방향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힘을 응축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이것도 파악할 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평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을 정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통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거고, 이 통계에 대한 기준에 어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평선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그냥 전체적인 길을 얘기하는 거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그 디테일한 그 차선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다. 주가가 다니는 고속도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다. 그래서 근데 볼린저 밴드는 파동으로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파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만약에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막 이게 파동을 이렇게 그려요. 이게 파동을 그렸을 때 볼린저 밴드는 수축가, 응축가, 숙축가, 응축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을 해요. 상단선이 이렇게 반복을 하고 하단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같이. 그러면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서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쉽게 말하면은 봐봐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볼린저를 내가 먼저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볼린저 밴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볼린저 주가 지금 현재 이 캔들의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어떻게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몇 프로다? 몇 프로예요? 94%예요. 우리 통계적으로.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 하단선을 벗어나서 형성되는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형성되는 자리는 6%에 불과하다. 5% 6%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그 94.6%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주가가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통계는 6%, 5%, 6%밖에 안 된다. 그 말인즉슨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대부분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급등주 매매를 하잖아요. 급등주 매매를 해요. 우리는 6%를 찾는 겁니다. 이 5%, 6% 벗어나는 5%, 6%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응축된 자리가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벌어진 자리가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혀진 자리에서 주가가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볼린저 밴드가 벌어져 갔을 때 벗어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볼린저 밴드가 수렴이 돼 있을 때 수렴이 돼 있을 때 길이 좁잖아요. 우리가 도로라 생각하면 넓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그 뭐고
속도를 내고 달릴 때 넓은 도로에서 도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4차선에서 도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1차선이 높을까요? 좁은 길이 높을까요? 넓은 길이 높을까요? 이 좁은 길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좁은 길에서는 세력의 의도가 파악이 되는 좁은 길에서 좁은 길에 세력의 어떤 의도가 보인다면은 이거는 강력한 돌파 파동이나 급락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니는 길, 도로고 도로를 벗어나는 급등주를 잡기 위해서예요. 이 4%, 5%를 5%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밴드의 상단선을 이탈하는 거는 상위 5% 안에 드는 거고 하단선을 이탈하는 것도 상위 5% 안에 드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볼린저 밴드 지표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하는 것보다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나 224선, 112선, 448 이 장기 평선에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위에 이평선이 있는 거랑 볼린저 밴드 밑에 이평선이 있는 거랑 다르고요. 다릅니다. 그리고 구름대가 구름대 밑에서 볼린저 돌파하는 거랑 구름대 위에서 볼린저 돌파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224선 기준에도 224선 위에 파동에서 볼린저 돌파하는 거랑 밑에서 돌파하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파동의 방향, 볼린저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볼린저의 고점끼리 연결하거나 볼린저의 저점끼리만 연결해도 주가가 이쪽 방에서 이렇게 꺾이네 이게 보여요.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볼린저는 이 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할 때는 이 응축된 자리에서 영매공파 자리에서 막 이런 거 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응축된 자리에서 돌파하는 거 벌어진 자리에서 돌파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응축된 자리에서 돌파하는 거 눌러줄 때나 매집봉 뜰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급등주들 보면은 봐봐 제 볼린저 밴드가 여기 설정이 안 돼 있나? 자, 요 볼린저 밴드가 있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제가 자 일단 상한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잘 봐요. 이거 초보자분 물론 요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요걸로 여러분들 발전시켜야 돼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잠깐만요. 일부러 제가 따로 했어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 수치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은,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게,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한 분 있죠? 그죠? 거의 벗어나는 게 없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밑으로 벗어나니까 급락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거의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캔들 100개 중에 5개 정도만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벗어나는 자리는 강력한 하방이든 상방이든 폭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이시죠? 봐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벗어납니다. 안 벗어나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그림이 나오는 순간, 그죠? 요때부터 추세가 바뀌고, 요때부터 추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확대해 보면은 볼린저를 이건 좀 벌어져서 올라갔네. 수렴돼서 올라가는 이런 볼린저를 뚫는 자리들이 강력한 장대 양봉이 잘 나옵니다. 보시면은 딱 보면 추세가 바뀌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오죠. 그죠? 보인다 1번. 그러니까 벌어졌다가 좁혔다 벌어졌다 좁혔다 하면서 요런 데 제가 추천이 나가잖아요. 그죠? 보인다 1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를 뚫어 올리는 자리가 정배열에서 뚫어 올리는 거랑 지금 이 구름대 밑에서 뚫어 올리는 거랑 또 위에서 또 이렇게 뚫어 올리는 거랑 또 달라요. 이 파동 자체가 다르거든요. 보조 지표는 제가 그냥 단순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공략하는 이 볼린저 밴드와 내가 공략하는 이 이평선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평선이나 구름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는 쉽게 말하면 힘이 응축이 됐잖아요. 힘이 응축이 돼가지고 이 힘을 어디에 쓸 거냐,
이 응축되어 있는 이 힘을 어디에 쓸 거냐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힘을 어디서 응축시킨다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11선 밑에서 힘을 응축을 시켰어요. 보시면 딱 벌어졌다가 이게 수렴이 되죠. 그럼 이 힘을 어디다 쓰겠어요? 이 111선을 뚫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11선을 뚫는 데 쓸 만큼 힘이 응축이 됐느냐를 이 앞에 보고 매집봉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의 힘의 응축을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응축된 이 힘이 구름대를 뚫는 데 쓰는지 224선 1년선을 뚫는 데 쓰는지 6개월 선인 111선을 뚫는 데 쓰는지 이 힘이 어디 쓰이기 위해서 지금 힘을 모았잖아요. 그럼 이 힘을 왜 모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느냐 어? 맞잖아요. 그럼 111선을 뚫기 위한 힘이라면은 그 111선에 뚫기 위한 힘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폭발력을 111선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 224일선이면 224일선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 추세를 돌리기 위한 응축인지 뭐 매물대를 뚫기 위한 응축인지 저항대를 뚫기 위한 응축인지 어떤 저항대 61선, 111선, 221선, 448선 구름대 중에 어떤 저항대를 뚫기 위한 어떤 매물대를 뚫기 위한 힘의 응축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어? 이게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자, 요거는 지금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볼린저가 다닌 길인데, 자, 추세가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정해졌다. 추세가 우상향 정해졌다. 그럼 보시면은 볼린저의 고점이 높아져요. 그럼 추세가 우상향 정해진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예요? 우상향일 때, 요게, 볼린저가 여기서 하단선을 때렸잖아요. 우상향일 때 이렇게 때리는 이 하단선 자리는 탄력이 좋은 상방 자리예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탈되는지 모르겠죠. 요 밑에 여기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 워슈 이탈돼서 뭐죠? 팬노.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볼린저 밴드 이게 상단선이고 하단선인데 주가는 어차피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데 95% 확률로 볼린저가 지켜져요. 요거를 이탈하는 거는 5%밖에 안 돼요. 잘 생각해봐요. 그런데 볼린저의 고점이 높아졌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다 그랬죠. 파동이. 그러면 이런 자리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예, 눌림목 타점.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엘리어트 1파만 하셔야 돼요. 2파, 3파는 위험해요. 2파, 3파는. 그래서 딱 1파만 하셔야 되고. 보통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올라갔다가 한 이 정도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첫 번째 파동에서 구름대 위에서 받치는 자리에서 원래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안 왔지만은 그러니까 이 볼린저 하단선은요 절대로 구름대 밑에서 받칠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볼린저 하단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볼린저 상단을 안착할 때 들어가는 거고 구름대 위에서 눌러줄 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름대 위에서 하단선 구름대 밑에서는 상단선 이렇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20의 2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20의 희는. 그래서 제가 볼린저를 아까 따로따로 설정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0의 2의 수치에서 수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안 가르쳐 드릴게요.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볼린저 밴드를 아니 단테가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한 개만 추가하면 되는데 제가 두 개를 추가했거든요. 왜 두 개를 추가했을까? 응? 하나를 고치겠다는 거잖아. 응? 오케이? 고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에 잠깐 2분 남았는데 짧게 하면은 볼린저 밴드가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의 2다. 이거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준 편차.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20일 동안에 봐봐. 이런 거 이 표준 편차 20의 2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은 자,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의 학교 등수가 있어. 1등부터 100등. 그러면은 요 위에 선이
100등. 아니, 1등. 죄송합니다. 요 위에 쓰니 1등. 요 밑에는 100이에요. 중간에는 뭐예요? 50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것은 2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라고 하는 거는 1등부터 5등까지 하단에 일하는 100등부터 95등까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시험을 쳤을 때 96%는 성적이 여기서 분포를 한다는 겁니다. 성적이 여기서 분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요 위에서 성적이 분포하는 애들은 뭐다? 상위 5% 안에 드는 거. 요 밑에서 하는 거는 하위 5%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관점이 뭐냐면 이 중간에 거는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중간에 있는 성적에 있는 애들은 이 아들의 변화를 보고 예측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매집봉이 뜬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예측을 이런 형태로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 5% 안에 드는 거, 표준 편차. 예를 들어서 20에 2의 표준 편차인데, 예를 들어서 20에 2.5로 하잖아요. 2.5로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상위 뭐 2.5%. 그러니까 아까는 상위 5명만 내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더 문턱이 높아져갖고 상위 2, 3등은 해야 표준 편차 2.5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3이면 뭐예요? 3이면은 그냥 1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등이 아니고 100점부터 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를 할게요. 100점부터 빵점인데 내가 시험을 쳤을 때 표준 편차 2 정도면은 한 95점 정도 맞는 애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냐. 오케이? 내가 100명 중에 그냥 거의 빵점 마이너스 5점 그냥 5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몇 명이냐. 꼴통하고 우수생의 카트라인이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위 5%, 쉽게 말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어 올린 애들은 20에 2.5잖아요. 20에 2잖아요. 20일 중에서 상위 5%라고 보시면 돼요. 20일 정도의 한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상위 5% 안에 드는 애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뚫고 있다.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하고 딱 뚫어 올리면은 이거는 상위 20일 기준으로 상위 5%다. 그럼 이 20일 기준의 상위 5%인 놈이 어떤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지금 뚫어 올렸느냐. 일반적인 공부 못하는 애들은 뚫어봤자 휙 밀리고 뚫어봤자 열리는데 얘는 우수생이에요. 우수생이 지금 뚫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20일 동안에 제일 우수한 놈이 지금 어떤 매물대나 어떤 이평선이나 어떤 지지라인이나 어떤 저항라인을 뚫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오케이? 그러니까 20의 2 기준에 이 2는 본인의 카트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1점부터 나는 95점 이상에 있는 애들만 골라라가 아니라 나는 97점 맞는 애를 고르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2.2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봐봐. 나는 20일 중에 제일 우수한 놈을 찾을 거야. 아니야! 나는 50일 중에 제일 우수한 놈을 찾을 거야. 자, 힌트 다 줬다. 힌트 다 줬다, 방금. 그러면은 20일 동안 통계에서 제일 센 놈이 좋을까요? 50일 동안에 통계에서 제일 센 놈이 좋을까요? 잘 생각해봐. 힌트 다 줬다. 근데 초보자분들이나 조금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노가다도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